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첫 번째가 가계약금을 반환하는 법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매매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계약금을 확 넣는 게 아니에요. 네. 가계약금을 넣고 근데 그 가계약금을 넣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계약에 명시할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넣을 때도 있고 그걸 뭐 정할 때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돼서 네. 갑작스럽게 해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배액 배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위약금을 또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준들이 너무 다양하고 네. 애매모호해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지금 한 말들이 거의 다 맞는 말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법률적으로 보면 예, 법률적으로 왜냐면 아마 우리 애청자님들께서는 무슨 말이 잘못됐다는 건지 하실 건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보면 다 혼재되고 섞인 말들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가 제가 네네. 이게 해약금, 네. 증거금, 위약금 네. 이게 다 다른 거고 그렇죠. 가계약금, 약정계약, 뭐 계약금, 뭐 계약금의 일부를 내 가지고 하는 뭐 여러 가지의 용어들이 다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운 거를 또 이게 마법의 가루를 뿌려주시거든요. 쉽게 전달해 주시는 마법의 가루를 뿌려주실 거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세우고 해야 될지를 네. 한번 구체적으로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해약금, 네, 위약금, 가계약금, 그다음에 가계약금, 증거금, 증거금 하면 뭐냐?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법을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위약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위약벌은 뭐냐?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먼저 정신을 이제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예. 자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네. 그런 거 많이 있죠. 이렇게 개 모임 요즘에 개 모임 안 하지 네. 많이 하나요? 개모임 많이 하죠. 그래도 뭐 이렇게 개 모임을 갔는데 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식사하러 가셨는데 누가 하나가 야 여기 가면 진짜 싸게 1,000만 원만 있으면 10억짜리 집 살 수 있대. 그리고 나중에 중도금 치르고 나면 나중에 무조건 이거는 그 2천만 원, 3천만 원. 기본적으로 1억까지도 올라. 갔더니 뭐랬냐면 괜찮다. 위치도 괜찮아. 막 설명 들으면 다 괜찮아 보이거든. 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계약서 쓰라고 딱 갖고 오면 아유 나 지금 계약서 쓸 때 안 돼. 우리 남편한테 허락받아야 돼. 그러면 딱 네. 한마디 하시잖아. 오늘 못 잡으면 못 사요. 못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약금이라도 걸어놓고 가세요. 네. 그러면 얼마면 거는데 우리가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그냥 걸고 싶은 거 거세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지금 이거 하나 남은 거 맞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200만 원 두고 가면 돼? 그러면 나중에 내가 내일 그 남편한테 허락받고 전화할게요. 200만 원 딱 뒀어. 그리고 나서 집에 갔어요.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난리 났지. 남편이 진짜 막말을 못하겠고 미쳤냐? 나 미쳤냐? 죽을래. 당장 돈 받아와.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때 가서 뭐라 그럴 거냐? 그때 가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아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도인한테 만약에 매수인이 돈을 계약금을 걸었어요. 네. 이때 잘 보세요. 계약금을 걸었으면 계약금 약정서 쓰면서 계약금 1,000만 원 걸었어. 1억짜리 집 사면서 그러면 내가 갑자기 마음이 변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포기하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매도인, 집주인은 옆집 사람이 1억 2천만 원 주겠다는데 나는 이거 계약금 해지해야지 하면 배액 배상 네. 1,000만 원 돌려주고 거기다 1,000만 원 더 플러스해서 네. 돌려주는 거예요.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용어 정리 한번 할게요. 이거를 해약금이라 그래요. 해약금. 해약금.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그 증거금이 되는 게 해약금이에요. 증거금이란 또 단어가 그렇죠. 나왔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증거금처럼 법률 용어는 아닌데 네. 그렇게 돈을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낸 돈 같은 걸 해약금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귀책 사유,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유가 필요 없어. 마음 바뀌었어. 나 그만하고 싶은데 계약금 배액 배상하는 거고 매도인은 매수인은 그거 포기하고 계약을 끝내. 네. 그냥 끝내자. 깔끔하게. 이게 해약금이에요. 네. 계약을 해제하는 금액. 네. 해약금. 해약금. 네. 근데 이 사람은 아까 앞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내가 주고 온 건 뭐야?
거기에다가 10%에 해당하는 것 중에 네. 일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1,000만 원도 아닌 300만 원 주고 왔는데. 그렇죠. 계약금은 10% 그렇죠. 이거는 그중 일부. 가계약금이라고 불러 이제 네. 사람들이요. 그렇죠. 너 가계약금만 걸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계약금이 해약금이냐? 이거예요. 네. 이걸 그러면 포기하면 나는 계약을 끝내는 거냐? 네. 아니면 가계약금은 해약금하고 다르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헷갈리는데. 너무 헷갈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용어를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원리는 이해하는데 그래서. 그 용어를 정확하게 짚으면서 그렇죠. 하니까 어렵네요. 근데 보시면 자 이런 거예요. 계약이 여기 여러 가지 제가 오늘 판례들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 뭐라 그랬어요? 아유 남편한테 그러면 허락받고 와 내가 대신 있는 돈 다 걸고 가 얼마인지 잘 물어보지도 않았어. 300만 원 걸고 왔어. 요거랑 얼마인데? 그랬더니 야 너 이거 지금 빨리 계약서 쓰고 가. 그리고 내서 지금 계약금은 안 줘도 되니까 네. 있는 돈 100만 원이든 200만 원 아무거나 걸어도 라고 해서 계약서는 썼어 만약에. 네. 거기다가 1억 원짜리 뭐 배똥 매토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그리고 서명까지 했어. 네.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충이라도 들었고 거기에다가 뭐 확인서라도 뭐를 적었어. 네. 아니면 문자라도 받았어. 네. 요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일 배드 케이스가 뭐냐면 거기에다가 계약금 1,000만 원 그다음에 중도금 6천만 원 잔금 3천만 원 하면서 그렇게 쓴 데다가 서명을 하고 내가 300만 원만 주고 왔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안들을 적은 거네요. 그거. 그렇죠. 네.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계약. 계약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매도인은 계약금의 100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300만 원을 포기해야 돼? 1,000만 원을 포기해야 돼요. 아, 그 무섭네요. 구체적으로 명시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그렇죠. 가계약과 계약금에 대한 부분들로 그 위약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거네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무섭다. 똑같이 네. 300을 걸었지만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 계약서를 쓰고 왔으면 가계약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거예요. 아. 그러면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했는데 내가 그만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해약금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계약금을 포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계약금. 그러면 계약금을 1,000만 원을 포기해야 돼요. 아, 무섭다. 주고 온 300만 원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계약을 했으면 나는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라. 와. 그냥 얼렁뚱땅한 사람이 낫겠다. 아, 나 그거 말고 그냥 일단 200만 원 걸어볼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아, 그래요? 이거 확실한 거죠? 아, 그러면은 일단 내가 잔금 얼마 치르고 중도금 얼마 치르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하셔야 했는데 남편이 너 미쳤냐?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자 300 걸었어. 집에 와서 물어봤어. 미쳤냐? 그래 해제해줘. 여기까진 같은데 네. 근데 문제는 계약서 썼냐 안 썼냐.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외우시려고 그러면 또 어렵잖아요.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이유가 뭐냐면 계약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가계약금으로 그냥 일부 가계약금으로 일부 그냥 나중에 내가 이거 살게라고 하는 약조 우리 손가락 걸어라는 식으로 해서 걸어놓은 거에 차이가 큰 게 얼렁뚱땅이라 그랬잖아요. 네. 아까 그거야. 얼렁뚱땅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거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로마법 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약은 지켜져야만 한다. 그 뭐를 쓰는 순간 누군가 그 계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해약금 내라는 거예요. 네. 함부로 벗어나면 안 된다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금을 명시적으로 썼으면 벗어나려고 하면 계약금 전액을 갖다가 포기하든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줘라. 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머리 좋다고 해서 아니면 꼼꼼하다고 해서 좀 법을 배웠다고 해서 계약서의 상당 부분 갔으면 이미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사랑하기로 해서 많은 얘기를 했으면 더 진전이 많이 됐으면 못 나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거죠. 결혼은 했는데 사실혼 관계냐 그냥 법리적으로 계약을 했냐. 그렇죠. 그거 차이가 큰 예, 거예요. 사실. 되게 큰 그래서 거예요. 예. 좀 이상한 데로 갔는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 구체적인 계약을 했을 땐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고요. 가계약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그 계약금마저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 가계약금마저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계약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고 이 가계약금을 아까 같은 해약금 제가 얘기한 것 계약을 없애기 위한 해약금이라든지 만약에 네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이행 못했을 때 손해배상해라. 너 이건 내 손해배상으로 가져갈래? 네가 잘못했을 때 해약금은 잘못하지 않아서 그냥 계약 해지하는 거지만 네. 만약에 네가 뭔가 실수해서 나한테 이 계약에서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때 주는 돈 그거 위약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회약금하고 위약금하고 네. 달라요. 네. 그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가계약금은 그냥 반환 받아갈 수 있다. 이게 다수의 판례예요. 다수. 아, 그 가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계약금은. 보통 그렇게 생각 보통 안 그렇게 하잖아요. 생각 안 하죠. 그래서 네. 소송하면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 그래서 가계약금은 사람들이 모르시는 게 두 가지예요. 계약금의 일부만 주고 계약을 했을 때 내가 그것만 주고 손 덜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계약금 실제로 매매 계약서에다 쓴 계약금을 전부를 주고 포기해야 되는 거고 네. 가계약금으로 얼렁뚱땅 그냥 내가 300만 원 걸고 온 돈은 반환 받으실 수 있다는 게 다수의 판례인 거예요. 야, 그 판례가 그렇게 있다는 거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계약금을 일단은 내면은 포기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판례 그거 이해가 되셨으면 네. 몇 가지 판례 후루룩 한번 봐볼게요. 네. 여기까지 다 이해가 가셨죠? 이게 정리를 하면은 가계약금 자체는 돌려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네. 그거 자체가 가계약금의 일부를 반환받는 게 아니라 계약금 전체에 대해서 그렇죠. 그 문제를 삼을 계약금의 수 있다는 일부를 반환받는 게 아니라 네. 전체를 다 돌려주거나 네. 아니면 그거에 배액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사를 한번 네, 볼까요? 네, 기사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요거 한번 보면 말씀드리면 이 기사라기보다 이제 판례인데요. 판례. 야, 요게 이런 사유 2015년 대법원까지였어요. 이게 보면 대법원까지 간다니까요. 어마어마 이게 사소한 것 같은데. 그래 엄청나요. 사소한 거 같고 지금 2014년도 사건이에요. 2014 다 이렇게 돼 있잖아. 2014년도에 대법원 간 사건인데 2015년도에 판결 선고됐어요. 1심부터 따지면은 이거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에요. 그러네요. 이거 보면요. 여기 딱 나오시는 제가 얘기 드린 거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그 금원 내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사안에서 네. 매도인이 그러니까 받은 돈의 2배 계약금의 일부만 받아서 300만 원만 받았을 때 600만 원 돌려주고 끝낼 수 있는지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해약금의 기준 제가 얘기하는 계약을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금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이게 불과 8년 전까지도 싸웠다는 거라니까요.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법하고 다르다는 거를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자, 보세요. 이것도 2006년도 그전 건데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 잔금의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됐다. 이 경우에는 또 위 판결처럼 계약금 전부 돌려주고 끝내라라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게 들어가 있네요. 일부. 그렇죠. 예.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이라고 했잖아. 쓰지 않았다고 네. 하더라도 대충 다 들었을 경우에는 매매 계약 계약금의 일부를 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러니까 해약금은 얼마를 줘야 되느냐?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거나 계약금 받은 거 플러스 똑같은 액수를 주고 배액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아시죠? 배액 배상이라고 하는 게 뭐 받은 돈이 1,000만 원이면 3,000만 원 돌려주라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받은 거에다가 1,000만 원 플러스해서 주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이 서부지원법원 판결이에요. 2018년 사건인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판결은 제가 아까 가계약금으로 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반환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거는 반대되는 판결이에요. 사건이 소라고 붙어 있잖아. 네. 가소. 위에 거는 뭐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민사 사건은 가나 다. 1심은 가. 네. 그다음에 항소심은 그 나. 나. 대법원은 다예요. 근데 그 중에 가 단이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단독 판사가 하는 사건, 가 합은 합의부 부장 판사들 3명이 하는 재판인데 가 소는 뭐냐면 소액 사건이에요. 지금은 3천만 원 미만짜리 사건들은 소액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소액 사건에서 뭐라고 판결했냐면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네. 을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했다가 그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구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그 사건처럼 네. 가계약금 줬으니까 나는 계약 포기하겠어. 가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니까 돌려줘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변호사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 보고 했겠죠. 네. 그랬더니
이 사건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보세요.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 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한테 너 계약 체결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본계약을 스스로 거부한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본 사례인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랑 다르잖아요. 네. 주류 사건은 아니에요. 비주류 사건이에요. 법원에서 이거 소액 사건은 이유도 안 써요, 잘. 근데 이거는 항소하면 이길 수도 있겠죠. 이 소액 판사는 사또랑 비슷해요. 옛날 사또. 약간 진짜요. 소액 사건은 판결문 이유를 잘 안 써요. 짧게 요즘엔 써주긴 하는데 네. 원래는 안 써도 돼요. 네. 근데 이게 왜 사또랑 비슷하냐면 여기 보시면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갑은 스스로 자기가 네. 스스로 거부해놓고 내가 안 해놓고 가서 야 나 이거 돌려줘 한 거예요. 괘씸하다는 거야.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네. 그렇죠. 나 저기 계약 안 해. 가계약금 돌려줘요라고 얘기를 안 하고 네. 상대방이 만약에 2배를 갖다가 물어줘야 된다라고 네. 했으면 또 달리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거부한 거니까 좀 괘씸하게 본 것 같아. 네. 근데 이거는 좀 주류 판결은 아니라는 거고요. 이제 슬슬 정리가 돼가는 것 같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이런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까지 정해 문자로 보냈어. 가계약금만 걸고 왔는데. 이거네요. 중개사가 그렇게 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중개사 사무실 갔는데 이거 물건 괜찮아. 중개사가 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근데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유 300만 원만 걸고 가. 똑같은 케이스예요. 300만 원 걸고 갔는데 문자가 띄고 왔어. 네. 요거는 계약금이 얼마짜리고 뭐 어디 사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짜리고 40평형인데 계약 금액은 얼마야. 근데 너 이거 포기하면 그 계약 안 하면 이거 몰치돼. 이렇게 정해놨다고 쳐요. 그래놨는데 나 알았어 그러고 왔겠지. 네. 문자 보내 그리고 온 거야.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또 미쳤어? 그래서 돈 받으러 갔더니만 그때 요 정도만 가도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 해지를 인정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부당이득을 그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지금 기본적으로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뭐냐면 자 우리가 똑같이 300만 원 걸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안 된다 그래서 돌려달라 그럴 수 있느냐. 네. 그때 보시는 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 쓰고 왔다. 네. 그러면 그거를 가계약금으로 보지 않고 계약으로. 계약금의 일부로 보고 계약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내라. 네, 전액을. 그 다음에 만약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알았어 그냥 무조건 물어보고 올게 난 모른다니까 얼렁뚱땅 그냥 왔으면 그 3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다. 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나가서 계약서는 안 썼지만 구체적으로 설명도 듣고 뭐 팜플렛을 보고 동그라미 치고 문자로도 뭘 받았어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오늘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가계약금은 회수받을 수 있다. 얼렁뚱땅하면 회수받을 그렇죠. 수 있다. 네. 근데 계약의 구체적인 사안들이 명시되었거나 네. 그렇게 되면은 계약금 자체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로 우리가 이 돈을 회수당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네네. 그게 이제 되게 포인트라고 오늘 할 수 네네네 있겠습니다. 맞습니다.